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할러데이 시즌과 겨울철을 앞두고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 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치솟고 있지만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주요 약국들과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약국에서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년층과 장애인,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1구가 통과됐습니다. 한인타운 내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주차된 BMW 차량들이 잇따라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보도된 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치러진 미 대선 투표율이 1900년 이래 120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방해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가 정보당국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불복 소송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국행 특가, 건강검진 패키지, 안심여행 상품 추천에 항공권과 에어팟 추첨 기회까지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늘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오늘 미국에서는 2,005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은 올봄 이 병이 기습적으로 덮치면서 인공호흡기, 병상 부족 사태 등을 겪었던 지난 5월 6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0일에도 신규 확진자도 14만 3,231명 발생하며 전날 세워진 최대치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9일 연속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최근 주에 배포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절반의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현재까지 겪어본 가장 분산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정책연구소는 서부 해안 지역과 북동부, 중부 대서양 연안의 주들에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는 오늘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044만 1,937명, 사망자 수를 24만 2,073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최근 나온 가운데 미국이 백신 배포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날 전국의 주요 약국들과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약국에서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 코로나19 백신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무료 배포에는 월그린스 같은 약국 체인은 물론 슈퍼마켓형 약국, 대형마트 약국 등 미국 전체 약국 5곳 가운데 3곳이 포함됐습니다. 알렉세이자 미 보건부 장관은 모든 미국인은 약국에서 5마일 이내에 살고 있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2,005명이 코로나19로 숨지는 등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더욱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만 3,231명으로 집계됐고 6만 5천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할러데이 시즌과 겨울철을 앞두고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제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2,533명이 보고돼 총 확진자 수는 33만 495명으로 늘었습니다. 7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7,221명으로 늘었습니다.
바브라 페러 보건국장은 확진자와 입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각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에 실내에서 친지와 친구들의 모임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소규모 모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모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들은 최고 2가구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모임은 5개에서 이뤄져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땡스기빙 디너에도 적용됩니다. 보건국은 할러데이 동안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여행지에서 LA 카운티로 귀가한 후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자 LA시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소 운영 시간을 확대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경고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LA시 검사소 수용 능력을 늘리고 운영 시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하루 평균 2만 4천여 명의 코로나19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대 3만 2,400여 명의 주민들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던 검사소들의 운영 시간을 오후 4시까지 2시간 늘렸고 특히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시행되는 LA 한인타운 다저스 구장 주차장에 마련된 검사센터의 경우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대폭 늘려 하루 12시간씩 운영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예약을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검사 결과는 평균적으로 24시간 내에 알 수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아픈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2심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오늘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연방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샌드라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다며 인종을 의식한 하버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판시했습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린치 판사는 입학 지원자가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대학 입시 절차가 편견이 작용할 리스크를 상쇄해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며 제기한 것입니다. 하버드대가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 그룹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인종적으로 페널티를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노년층과 장애인,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이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안 19가 통과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19 통과로 주택매매 활성화가 기대돼 부동산 업계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선거에 상정된 주민 발의안 19가 51%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10일 통과가 확정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19는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들이 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이 이전에 살고 있던 주택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을 경우 기존에 살던 주택의 낮은 재산세 세율을 유지하도록 한 기존의 재산세 규정의 수혜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규정은 55세 이상 주민들이 이같이 낮은 재산세 적용을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고 또 가주 내에서 LA를 포함해 9개 카운티에서 집을 구입했을 때에만 적용받도록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민 발의안 19는 수혜 대상 폭을 55세 이상 주민, 장애인, 화재 등 자연재해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로 대폭 확대하고 수혜 지역도 가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수혜 대상 주택 보유자들은 가주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때 최대 3번까지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더 고가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 주 몰랜드 프로퍼티 대표입니다. 그 밸류에 관계없이 더 비싸도 상관없이 되고 애니 카운트에 가도 상관없이 더 완화됐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를 많이 세이브를 가져오죠. 특히 그 시니어분들은 리타이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비싼 집을 갈 경우 프로퍼티 텍스가 상당하거든요. 프로퍼티 텍스가 LA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 가격의 1.25% 정도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죠. 상당한 이익이 되는 거죠. 재산세를 많이 세이브해야 되고 매년 1년에 1,000불 이상 세이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반면 주민 발의안 19회 통과로 주택 상속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앞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종전에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특히 예전에 몇십 년 전에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 분들이 그 물건을 샀을 경우 프로퍼티를 샀을 경우 재산세가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리플레이스먼트 그 프로퍼티를 예전에는 그 갖거나 지금 프라이스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 프라이스가 상관없이 그다음에 카운티에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경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그 사회에 또 환원이 되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이 사기에도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롭지요. 55세 이상 된 주택 소유주들이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낮은 재산세율을 트랜스퍼 받을 때에는 통상 신청 후 승인까지 3개월이 소요되는데 승인받기까지 미리 납부한 재산세는 다시 산정해 리펀드를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쇄된 LA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를 노숙자 쉘터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LA시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커런 프라이스 LA 구지구 시의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LA 컨벤션 센터가 폐쇄된 가운데 노숙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72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해당 공간을 일시적으로 노숙자 쉘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LA 컨벤션 센터에 임시 노숙자 쉘터 전환과 관련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발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 초 LA 컨벤션 센터는 250개의 병상이 설치돼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임시 의료시설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를 임시 쉘터로 사용한다면 LA시 전역 노숙자의 절반에 가까운 2만 명의 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을 포함해 범죄 전과자 39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자로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 10명의 추방을 막기 위해 이들을 사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이민자 10명뿐 아니라 중범 전과자 등 2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실은 사면 발표를 하면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이민자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것은 이들이 추방될 경우 그들의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에 그들의 범죄 전과에 비해 부당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면을 받은 이민자들 중에는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 대기 중인 한 사람이 포함돼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이날 조치로 이민자 10명을 포함해 22명이 사면을 받았고 13명은 감형, 4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LA 평통이 오는 17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미주의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화상통일 강연회와 믹서를 개최합니다. 미주 여성 간의 연대감 정립을 꾀하고 통일 공공외교 방안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사태 속 정신건강 이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차종환 박사가 연사로 나와 평화통일과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하며 애니조 전 시의원 후보가 미국 사회의 한인 여성 정치력을 주제로, 그리고 제임박 한인 가정상담소 심리 3당 케이스 매니저가 코로나 블루와 여성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화상통일 강연에 참여를 위한 줌 링크는 LA 평통 전화 213-384-6919번으로 연락해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산 로메인 상추가 또 이콜라이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북가주 살리나스 지역에 있는 테니무라엔 앤틀사가 자사 로메인 상추가 대장균인 이콜라이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 로메인 상추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미전역 20개 주에 3,396박스가 배포된 상태로 지난 10월 15일에서 16일 사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제품은 포장 외부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FDA는 현재까지 이콜라이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정권 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방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주 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면서 최후의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 국무부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통신 회선 지원과 통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의 보좌를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바이든 당선인 앞으로 온 외국 정상들의 축전 수십 건도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정권 인수를 위한 기관 검토팀 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지만 미 연방총무청은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정부 부처 청사 출입조차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보 브리핑 불허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 비협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Vice President Biden getting the briefings to be able to prepare himself and so that he can be ready. The president's already getting thos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former vice president getting those. Kamala Harris is on the Intelligence Committee. She has all the clearances that she needs to be able to do that.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주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 발표를 저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불복으로 인해 미 행정부의 공식 지원이 없어 정권 인수 업무를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안보 태세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가 정보당국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인수위가 업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을 받으려면 연방 총무청의 승리 선언이 필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불복으로 총무청이 선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기관의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인수위는 캠프의 자체 인맥을 통하거나 심지어 책을 참고하며 필요한 부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구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는 전직 관료들로 이들이 기관 인수팀에 포함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인수 업무가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과 아시아 정상들과 통한 것은 국무부의 지원 없이 이루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 안보의 연속성을 위해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최종 결론이 날 때를 대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화당 상원 2인자인 존 튠 원내 총무는 모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안보 관점과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바이든의 브리핑 접근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척 그레슬리 공화당 의원 역시 같은 질문에 특히 기밀 브리핑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지난 2000년 대선인데요.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이 플로리다주 개표를 놓고 한 달여간의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부시 인수위의 본격적인 활동이 지연됐고 이듬해 9.11 테러가 났습니다. 당시 초당적 9.11 보고서는
테러 공격을 앞둔 안보 태세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미국의 교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투표율이 1900년 이래 120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모델과 여론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의 추정치 집계 결과 올해 미국 대선 투표율이 66.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편 투표 등으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오후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63.9%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투표율은 73.3%를 기록했던 1900년이 가장 높았고 이어 1908년, 1960년, 2008년, 2016년 순이었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이지만 198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35개 주가 이미 기록을 깼고 7개 주와 워싱턴 DC는 집계가 끝나면 최고 기록에 이를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단지 8개 주만이 이 기간 내 기록 경신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네소타가 79.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경합주 투표율이 특히 높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900년 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당시는 전체 유권자가 훨씬 적었고 여성과 아시아계 미국인 및 원주민 등에게 투표권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투표 자격이 있다는 게 반드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수백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20세기에 투표권이 있었지만 짐 크로법, 협박, 심지어 폭력으로 그들은 투표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불복 소송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과 7개 카운티 변호인은 펜실베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이번 소송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카운티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당선인 확정을 막아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확정은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선언하는데 주별로 설정된 기간 안에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권은 주의회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 카운티들이 정당별 개표 참관자들에게 우편 투표 처리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참관자들이 투표 목록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도록 했으며 주선거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전투표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투표자들까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캠프의 소송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캠프 법률 고문인 밥 바우어는 이것은 진짜 소송이 아니라 연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깎아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다고 결정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정국에 휩싸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대중국 압박 기조는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돼 각종 현안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군사, 정보, 다른 안보 장치의 개발과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미국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군을 직접 위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하이크비전 등 중국의 일부 최대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31개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의 투자사나 연기금 등 이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현재 이들 주식을 보유한 곳은 1년간 처분 기간이 주어집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홍콩 의회인 입법해 낸 범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을 놓고도 강하게 반발하며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의 일그러진 애국주의 환상은 자유와 민주주의 요구를 억압하는 구실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고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가 대선 때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실은 CNN 방송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마이클 브라운 판사는 오늘 트럼프 선거 캠프가 CNN 방송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레리 노블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법무실장이 지난해 6월 CNN 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블 전 실장은 외국 정부에 상대 후보 중상 모욕을 요청하는 것은 범죄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이 혐의로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를 기소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캠프가 대선 때 다시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방안의 잠재적 득실을 평가한 뒤 이를 선택지로 남겨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대선 때 러시아의
개입을 모색할 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인했다면서 노블의 칼럼에 조직적으로 정형화한 편향성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노블의 칼럼이 악의적으로 발행됐다는 것을 트럼프 선거 캠프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치솟고 있으나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선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 조속한 대규모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지만 공화당은 대규모로는 불가피하다며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부양책 마련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가계, 소상공인 지원과 실업수당 확대, 지방정부 지원 등을 망라하는 대규모 부양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터무니없는 서커스를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보건, 경제 위기 대응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 슬픈 게임을 더 오래 하면 할수록 지원을 매우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더 오래 내치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편들어 주느라 정작 코로나19 대응은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규모 부양책 요구를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은 2조 달러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매코넬 대표는 5천억 달러 정도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선 캠프 선임 고문인 코리 로원다우스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거일인 3일 밤 백악관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백악관이 또다시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로원다우스키는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신의 상태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백악관 파티에 이어 지난 7일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선거 당일 백악관 야간 파티 참석자들의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도 발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부터 나흘 동안 아세안 국가들과 연달아 회의를 하며 정상외교에 나섰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의 첫날, 각국 정상들은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 스루 같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 아세안 대응 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에 동참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전에 발표했던 신남방정책의 확장판,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국가들과 핵심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 7가지를 담았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교육 모델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는 방안, 한류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 등입니다. 오늘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 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까지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 협정의 최종 서명이 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최대 규모 FTA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 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MW 차량들이 통째로 도난당한 피해 사례들이 어제 보도된 후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한인들의 추가 제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BMW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했다는 한인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타운 내 벌몬과 멜로즈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윤모 씨는 지난 10월 9일 게이트가 설치된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MW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 씨입니다. 일 보고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 보니까 아파트 그라지에 차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출근하려고 가보니까 차가 그냥 없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차가 그냥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매니저 찾아가가지고 좀 그 CCTV를 좀 보여달라. 차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이제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도난당한 당시 윤 씨는 차키를 분실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으나 후에 GPS를 통해 찾은 BMW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안이 막 되게 지저분했었고 홈리스 물건들도 많았고 차 문도 안 닫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차 키가 차 안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차 키 하나를 분실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차 키가 없어진지도. 윤 씨의 도난 차량은 보험사의 계약에 따라서 열흘간의 검사를 마친 후 현재는 수리 중입니다. 제가 찾아서 근데 그게 막 홈리스 있는데 차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겁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지 못하고 이제 911에 전화를 했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도난했던 차량을 내가 찾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건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지켜보고 있으래요. 경찰을 보내준다고. 근데 그때 한 4시간 반 기다렸어요.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 남성 김 씨도 2개월 전 차키를 분실했다 되찾은 후 BMW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해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타운 내 아파트 주차장에 BMW를 세워뒀다 새벽 2시경 주차장 게이트를 부수고 들어온 남성 2명에 의해 차체를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사건 정황은 아파트의 시큐리티 카메라에 포착되었으며 용의자들은 히스패닉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에 자동차 키를 분실한 적이 있어 자동차 키 분실과 차체 도난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윌셔 제이팍 종합보험의 박상준 대표는 절도범들이 선호도가 높고 차량의 부품 값어치가 나가는 BMW, 벤츠와 같은 고급 차량들이 도난의 타깃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셔서 파트를 나눠 판다든가 혹은 외국으로 다시 판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에서 인기 있는 차 그중에서도 선호도가 BMW나 벤츠나 혹은 자동차 중에서 좋은 퀄리티 있는 차를 렉서스나 이런 차를 갖다가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인들이 주차장에 세워둔 BMW 차량을 통째로 도난당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일부 피해 사례는 차주가 자동차 키를 분실한 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살 빼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성적으로 몸에 밴 여러 습관들을 한꺼번에 개선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한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의학자와 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매일 15분 더 자기, 아침 식사 꼭 하기 등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바로 다이어터들을 돕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이었습니다. 또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는 매일 체중 재기가 체중 감량의 중요한 열쇠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성인 1,042명을 12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드물게 체중을 잰 사람들은 체중 감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6번에서 7번 체중을 잰 사람들은 평균 1.7%의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매일 꾸준히 체중을 쟀을 때 살이 빠진 것은 자기점검 때문입니다. 영약 식이요법 학회 저널에 실린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자기점검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연구에서 자기점검과 체중 감량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매일 체중을 재면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드물게 체중을 재는 사람들은 체중 변동에 대한 이해가 적어 다이어트 과정에서 정체기를 겪거나 체중이 오히려 불었을 때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체중을 재는 사람들은 체중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체중에는 음식 섭취량, 수분 섭취량, 호르몬 수치, 활동량, 건강 상태 등 다양한 부분들이 관여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중 변동으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해 지속적으로 체중 관리를 이어나가는 데 보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스스로를 보다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혹 체중에 대한 집착으로 체중계 수치가 내려가는 데만 강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약 체중을 매일 재는 일상이 자신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 복부 백만감이 나타나고 속이 불편한지 음식 일지를 쓰거나 허리 사이즈를 체크하는 등의 방법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17.46포인트, 1.08%가 하락한 29,080.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5.65포인트, 1% 떨어진 3,537.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6.84포인트, 0.65% 내린 11,709.5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주요 경제 지표 등을 주시했습니다.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기대로 불붙었던 투자 심리는 계속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가 3.39% 내렸습니다. 재료 부문도 2.17%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불투명한 내년 수요 전망 속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8% 내린 41.1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 하락한 43.3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는 중간 결과를 내놓은 이후 사흘간 이어진 백신 랠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1년까지도 글로벌 원유 수요가 백신 덕분에 큰 폭으로 늘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6% 오른 1,873.3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어려움이 제기된 게 안전자산인 금 가격을 뒷받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에서 변동 없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어져 온 넉 달 연속 오름세가 끝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10월 소비자 물가가 0.1%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을 살짝 빗나갔습니다. 지난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는 1.2% 올랐습니다. 휘발유, 의료용품, 의료 물가가 떨어진 반면 항공료, 자동차, 식품 가격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직자 수가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만 8천 건 줄어들며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5주 사이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만 1천 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3만 6천 건 감소한 67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각 주에서 최대 26주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소진한 장기 실직자들이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으로 갈아타면서 청구 건수는 16만 건 증가한 414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한 주 내내 쌀쌀한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 지역 오늘은 쾌적한 날씨 보였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도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5, 6도가량 더 내려가면서 오늘보다는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토요일인 주말까지 계속되겠고 주말 일요일에는 전날인 토요일보다 낮 기온 10도가량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포근한 날씨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68도, 5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61도, 4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입니다. 한국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